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입니다. 지은이는 나이토 요시히토, 옮긴 사람은 김한나, 펴낸 곳은 유노북스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대부분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옳은 소리를 한다는 걸 알지만 상대의 말투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은 어떤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행동하고 어떤 말투를 쓰면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이고 쉽게 안내해주는 책입니다. 단지 말투를 살짝 바꿨을 뿐인데 상대방을 설득할 확률이 40% 이상 높아진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의 저자이자 일본의 베스트셀러 심리학자인 나이토 요시히토 박사에 따르면 우리가 말하기에 심리를 더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90% 심리로 움직이고 심리는 90% 말로 움직인다고 하지요.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 법칙을 이해하고 말투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이 더 잘 풀리고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일본의 베스트셀러 심리학자인 저자는 40가지 심리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투의 심리학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책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투의 심리학 1장, 어떻게 말하면 상대의 예스를 이끌어낼까? 말투의 심리학 2장, 어떻게 말하면 사랑받고 싶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까? 말투의 심리학 3장, 어떻게 말하면 상대가 노라고 하지 않을까? 말투의 심리학 4장, 어떻게 말하면 상대를 바라는 대로 행동하게 할까? 말투의 심리학 5장, 어떻게 말하면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릴까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 몇 군데를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뀐다. 인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사소한 말투의 차이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아주 작은 말투의 차이로 상대방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반발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미국 로열라 대학교의 에드윈 크로스는 시카고 시민에게 마케팅 조사라는 명목으로 볼펜과 연필을 보여주며 이 제품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36.1%가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 똑같은 제품을 보여주며 이 제품들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좋아한다는 대답이 15.6%로 감소했다고 한다. 완전히 똑같은 제품에 대한 감상을 물을 때도 어떤 점이 좋은가? 라고 질문하면 좋다는 대답이 늘어나며 반대로 어떤 점이 싫은가? 라고 질문하면 싫다는 대답이 늘어난다. 말투를 아주 조금만 바꿔보자.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을 행동하게 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어떤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행동하고 어떤 말투를 쓰면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은지 그 노하우를 소개한다. 사람은 심리로 움직인다. 그리고 심리는 말로 움직인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 기술을 이해하고 말투를 조금만 바꾸면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풀리고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달라진다. 상대방이 자기 입으로 답을 말하게 하라. 레토릭법. 심리 대화법 중 하나로 레토릭법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다. 레토릭법이란 매사를 땡땡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보다 땡땡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해서
상대방이 직접 답을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다. 요컨대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직접 의견을 내게 하는 것이다. 이제 군대는 필요 없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군대가 없어도 외교로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군대가 정말로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군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레토릭법이다. 친구를 설득할 때 특히 이 레토릭법이 매우 편리하다. 친구도 설마 자신이 설득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라고 해보자. 친구가 너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겠어 라고 타이른다면 어떨까?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설령 그 말이 옳다고 해도 친구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가 그렇게 말했다면 몰라도 같은 고등학생인 너한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라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우리는 친구에게 의견을 강요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친구가 레토릭법을 사용해서 놀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지만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실컷 노는 게 좋지 않겠어?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면 그만큼 이성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명문 대학교를 졸업해야 그나마 저임금에 혹사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단순히 질문만 한다면 어떻게 느낄까? 이번에는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라는 기분이 들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의욕도 솟아날 것이다. 이처럼 의견을 강요하기보다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레토릭법은 매우 효과적인 설득 기술이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로버트 벙크렌트는 대학생들에게 학생에게는 엄격한 시험을 치르게 하는 편이 좋다는 내용의 문장을 읽게 했다. 물론 이에 동의하는 대학생은 별로 없었다. 그 다음으로 벙크렌트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시험을 치르면 학생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학습을 촉진하지 않을까와 같은 레토릭을 넣은 문장을 만들어서 다시 대학생들에게 읽게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의하는 학생이 늘었다. 친구에게는 의견을 강요하기보다 오히려 질문만 하는 레토릭법이 적합하다.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바꾸도록 설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부러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울 필요가 없다. 직장 동료가 월급도 적고 일도 지루해서 정말로 지긋지긋해 라고 불평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의의를 어필하기보다 게으름 피우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하지 않아?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맥주 한잔 마시면 최고로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와 같이 레토릭법으로 질문만 하는 편이 무난하다. 물론 레토릭법을 써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원래 너무나 완고해서 어차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설득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뭐 그런 사람도 있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것이 좋다. 키포인트.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말고 질문 형식으로 말해 상대방이 상상하게 한다. 상대방의 성격은 내가 규정한다. 라벨 효과. 넌 마음이 굉장히 넓구나. 당신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군요. 이런 라벨을 상대방에게 붙여주면 상대방도 마음이 넓어지고 불친절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이 라벨을 붙여주면 그 라벨대로 행동하려고 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라벨 효과라고 부른다. 땡땡은 잡학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재미있어 라는 라벨이 붙은 사람은 앞으로도 많은 잡학 지식을 얻어서 이야기할 것이고 있는 힘껏 재미있는 사람을 연출하려고 할 것이다. 부모가 땡땡은 똑똑하구나
라는 라벨을 붙여준 아이는 정말로 똑똑해질 것이다.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는 말을 부모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런 라벨이 붙은 아이는 말 그대로 똑똑한 사람이 된다. 한편 라벨 효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넌 쓸모없어 라는 라벨이 붙은 사람은 원래 아주 멀쩡한 사람이라 해도 그 말을 듣는 동안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간다. 따라서 친구에게는 가급적 좋은 라벨을 붙여야 한다. 그렇게 하며 친구는 내가 바라는 사람으로 되어갈 것이다. 넌 정말로 사교성이 좋구나. 내가 언제 불러도 반드시 응해주는걸. 평소 친구에게 이런 라벨을 붙여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놀러 가자고 불렀을 때 친구는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친구는 당신에게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리처드 밀러는 시카고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몇 개의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부탁하여 모두 깔끔하구나 라는 라벨을 학생들에게 붙이게 했다. 그러자 82% 이상의 아이들이 쓰레기를 보면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런 라벨을 붙이지 않은 학급에서는 교실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무시하는 아이가 많았고 쓰레기를 줍는 아이는 약 27%에 불과했다고 한다. 친구가 이런 사람이면 좋을 텐데 라는 희망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설득하기보다 오히려 라벨을 잘 붙여서 친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유도하면 된다. 또 항상 책상 위를 지저분하게 해놓는 친구에게는 정리정돈을 하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그저 넌 정말로 깔끔해 라는 라벨을 붙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책상 위도 깨끗해질 것이다. 키포인트. 당신은 무엇무엇한 사람이다 라는 라벨을 붙이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된다. 어중간한 숫자가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우수리 효과.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인기 있는 상품의 가격은 왜 전부 우수리가 있는지 의문을 가진 적이 없는가? 왜 끝이 딱 떨어지는 4만 원이 아니라 3만 9천 원일까? 왜 15만 원이 아니라 14만 9천 원일까? 사실 여기에도 고객의 심리에 호소하는 교묘한 기술이 쓰이고 있다. 끝이 딱 떨어지는 숫자는 왠지 모르게 고객도 계산하기 편할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러 계산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작 10원, 100원, 1000원의 차이이기는 해도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차이라기보다 어라, 꽤 저렴하네 라고 느끼게 하는 심리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이를 우수리 효과라고 한다. 프랑스 브르타뉴 대학교의 니콜라스 게강은 각 세대를 방문해서 팬케이크를 판매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단 팬케이크를 판매할 때 100세대에게는 한 개에 1.99프랑입니다 라고 하고 나머지 100세대에게는 한 개에 2프랑입니다 라고 알렸다. 거의 미미한 차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수리가 있는 금액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59%의 세대가 팬케이크를 구입한 것에 비해 끝이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판매했을 때는 45.5%의 세대만 구입했다. 우수리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에서 생각하면 예를 들어 아이에게 공부를 시킬 때도 1시간 동안 공부해 라고 하지 말고 45분 또는 55분 등 우수리가 있는 숫자를 제시하면 좋다. 1시간과 55분은 큰 차이가 없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이득을 보는 느낌이라서 분명히 그 정도 시간이면 뭐 라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당연히 애초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은 1분 1초라도 짧아야 기분 좋기 때문이다. 야구에서 타격 자세를 연습시키고 싶을 때도 배트 100번만 휘두르고 와 라고 말하기보다 배트 140회만 휘두르고 와 라고 말하면 좋을 듯 싶다.
왜 1시간이 아니라 55분일까? 왜 100회가 아니라 140회일까? 이런 사소한 일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설명할 필요도 없다.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1,000원이 아니라 990원인 것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참고로 아이가 휴대용 게임기를 가지고 놀 때 7시까지 놀아도 돼 라고 딱 맞춘 시간으로 말하면 대체로 7시가 한참 넘어도 게임을 계속한다. 지금 딱 깨야 하는 상황이에요 라는 말로 구슬린다. 게임기를 가지고 놀게 할 때도 6시 50분까지만 놀아 라고 말해 놓으면 좋다. 그리고 6시 50분이 되면 좋든 싫든 게임을 중지시킨다. 게다가 6시 50분까지라고 말해 놓으면 아이도 10분 전쯤 됐을 때 게임을 그만하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슈퍼마켓의 가격 설정에서 사용되는 심리 기술은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 사소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람을 움직일 때 편리한 기술 중 하나로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이다. 멋진 대사가 멋진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노멀의 법칙. 남성은 좋아하는 여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그녀와 가까워질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그녀와 사귈 가능성이 높아질까? 연애에 성공하는 접근법에 관한 심리학 지식이나 조언이 과연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지식은 없다. 어떤 식으로 말을 걸어야 마음속에 둔 여성과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래스카 대학교의 크리스 클레잉크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실시했다. 클레잉크는 3가지 접근법을 제시하고 학생과 사회인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당신이라면 다음과 같이 접근한 남성에게 호감이 생기는가? 라고 물어봤다. 클레잉크가 제시한 3가지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1. 매우 평범하게. 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2. 농담조로. 예, 당신을 보면 입에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군요. 3. 직접적으로. 예, 저와 함께 술 한잔하러 갑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호감이 생긴다고 대답한 비율은 매우 평범하게 접근했을 때가 63.6%, 농담조로 접근했을 때는 52.2%, 직접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55.0%였다고 한다. 즉, 이 여성은 이상하게 거드름 피우거나 계략을 꾸미거나 강제적으로 다가오는 것보다 지극히 평범하게 말을 거는 접근법을 가장 선호했다. 남성은 이것저것 생각해서 농담을 섞어가며 접근하거나 남자답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클레잉크의 실험은 매우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말을 거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저는 땡땡씨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땡땡씨 같은 여성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호의를 전하는 말이야말로 그녀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성이 높은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영화나 만화책의 주인공이 말하는 것처럼 몹시 거들먹거리는 대사는 필요 없다. 그런 대사를 필사적으로 외워도 소용없다. 여성은 지극히 평범한 접근법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로맨티스트이니 낭만적인 대사를 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에둘러 말해서 접근하기보다 자신이 호의를 갖고 있음을 확실히 알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당신과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라고 말을 걸면 꽤 높은 확률로 여성이 좋아요 라고 대답한다. 시간이 없다거나 이미 애인이 있다면 거절당할지 모르지만 당장 볼 일이 없고 시간이 있는 여성은 매우 평범하게 접근할 경우 대체로 성공할 것이다. 여성과 친해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상하게 에둘러 말하거나 강제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아주 자연스럽게
여자친구에게 말을 건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성공할 수 있다. 키포인트. 커브나 변화구보다 직구로 접근해야 한층 더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말하기 거북한 부탁은 함께 식사하면서 하라. 오찬의 법칙.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설득하면 좋다. 그래야 상대방이 응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명해도 좀처럼 수긍해주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함께 식사하면서 다시 설명하자 의외로 순순히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 심리 상태가 매우 쾌적해진다. 쾌적한 상태에서는 마음도 개방적이 된다. 그래서 뭔가를 먹고 마시지 않을 때는 반응하지 않던 사람도 식사하면서 부탁하면 선뜻 좋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꽤 많다. 그렇다고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준비하는 음식이나 음료가 그리 비싸지 않아도 된다. 사업상의 접대가 아니므로 고급 식당에 갈 필요가 없다. 기껏해야 과자나 주스, 샌드위치 등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충분하다. 그런 것만으로 친구는 기꺼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어준다. 미국 예일 대학교의 어빙 제니스라는 심리학자는 약간의 과자와 콜라를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설득했을 때와 제공하지 않고 설득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사했다. 실험 결과 과자를 제공했을 때는 예컨대 25년 이내에 암 특효약이 개발된다는 설득 문장을 읽고 나서 동의하는 학생의 비율이 81.1%였다. 그런데 과자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61.9%에 불과했다. 과자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20% 가까이 올라간 것이다. 친구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미리 가방 속에 과자 등을 숨겨놓았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권하면서 부탁해 보면 좋을 것이다. 상대방에게 주스를 건네서 함께 마시며 부탁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뭔가를 함께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서로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한솥밥 먹는 사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는 함께 식사한 사이에게 친숙함을 느낀다. 여성들은 대화를 할 때 서로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별로 없다. 왜 여성들은 대화할 때 간식을 함께 먹을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친구와 좀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남성은 뭔가를 먹거나 마시지 않아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남성이 여성만큼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므로 간식을 함께 먹는 행동 등을 하지 않는다. 서로 친밀해지면 그만큼 부탁을 잘 들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는 남성도 여성을 보고 배워서 좀 더 자주 상대방과 함께 간식을 먹는 편이 좋다. 친구에게 부탁할 때는 점심이라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할까라고 제안하면 수월해진다. 평소 나는 말주변이 없다. 나는 설명이 정황하고 애둘러 말한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함께 식사하면서 라는 작전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힘을 들여서 설득하지 않아도 아, 좋아요 라고 대답해 주기 때문이다. 키포인트. 뭔가를 함께 먹는 행위는 서로의 친밀감을 높여준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